저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너네 집에서 나 싫어하셔? 오빠 무슨 소리야? 우리 집에서 오빠를 왜 싫어해? 아니 우리가 상견례 전에 양가에 날짜 잡고 한 번씩 미리 인사드리기로 해서 저번 주에 너네 집에 인사드리러 다녀왔잖아. 이번 주에는 오빠네 집에 인사드리러 가기로 했잖아. 그래, 너네 집에 인사드리러 간 날 뭐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었어? 뭐가? 그날 내가 뭐 사갈까 물어봤는데 네가 빈손만 아니면 된다고 하면서 아무거나 사오라고 했었잖아. 그래서 오빠가 과일 사왔잖아. 그게 다야? 네가 기억하는 건? 그럼 또 뭐가 있는데? 내가 과일 사가지고 도착했을 때 네가 문 앞에서 사올 거면 고기나 사오지 과일을 뭐하러 사왔냐고 뭐라 했잖아. 그때 솔직히 들어가기 전부터 빈정 상했었어. 그럼 그때 얘기하지 왜 이제 와서 얘기해?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삐진다. 참. 그래, 그거 하나라면 별거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. 뭐가 더 있는데? 난 살다 손님 대접을 그렇게 하는 집은 처음 봤어. 내가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손님으로 간 자리였어. 그날 식사 자리에 반찬들 어땠는지 기억 안 나? 사람 입으로 들어가면 다 똑같은 음식이지. 그럼 굳이 장모님 될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야 속이 후련하겠어? 오빠 밥 먹을 때마다 매번 그렇게 호화롭게 차려 먹어? 당연히 나도 매번 그렇게 차려 먹진 않지. 그런데 난 너희 집에 간 손님이었어. 어떻게 봉지김을 포장 그대로 식탁 위에 올려놓을 수가 있어? 그리고 참치캔은 또 뭐고. 먹던 반찬통 그대로 들고 와서 먹으라고 하는 것도 많이 불쾌했어. 불쾌하다고? 오빠 지금 우리 집 거지 같다고 모욕하는 거야? 그날 밥도 제대로 안 먹은 이유가 먹기 더러워서 그랬던 거였어? 우리 부모님이 더러워? 아니 내 말은 우리 아직 결혼 전이고 난 너희 집에 예비사위 자격으로 인사드리러 간 자리였다고. 갑자기 방문 드린 것도 아니고 미리 날짜까지 잡고 인사드리러 간 거였잖아. 그래도 처음엔 나도 예비사위랍시고 장모님 정성이 담긴 그 마음을 받고 싶었어. 오빠 진짜 웃긴다.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? 우리 집 원래 그렇게 편하게 식사해. 그래, 그건 그렇다 치고 어머님이 학력, 연봉, 직업,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물어보셨잖아. 그래도 거기까지 나도 충분히 이해해. 결혼은 현실이니까 그런 질문들 당연히 하실 수 있지. 그럼 또 뭐가 문제인데? 내가 제일 이상했던 건 집 얘기하실 때부터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. 집은 내가 자가로 살고 있는 40평대 아파트에서 신혼 시작하면 될 것 같다고 그랬었잖아. 그러니까 아버님이 뭐라고 하셨어? 혼수 필요 없겠다고 하셨지. 너는 그냥 몸만 가서 같이 살면 되는 거라고. 가구나 전자제품 고장나거나 문제 생기면 그때 혼수하는 셈 치고 바꿔주겠다고 하셨잖아. 우리 아빠 말은 있는 물건 갖다 버리고 새 걸 사면 낭비니까 아끼라는 차원에서 한 소리야. 그래서 나도 그랬었잖아. 너 몸만 와서 시작해도 된다고.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돈 아껴서 좋으셨는지 이제는 내 집 팔고 처가댁 근처로 이사 오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라. 아빠가 딸 바보라서 그래. 딸 시집 가면 많이 못 볼까 봐 속상해서. 내가 직장이 서울에 있는데 경기도로 어떻게 이사를 가. 내가 열심히 일해서 40평대 아파트를 산 것도 다 직장 때문이야. 너도 알잖아. 생각이 있으면 아버님께서 그런 말을 하셨을 때 네가 알아서 나서 줬어야지. 넌 고개를 끄덕끄덕 하기만 했잖아. 아니 그건 나중에 이직하면 되는 거니까. 이직? 당장 말고 천천히 시간 두고 이직할 수 있는 거잖아. 물론 이건 나중에 결혼하고 상의하면 되는 일이긴 하지만. 그래서 내가 처가댁 근처에서 집 구해서 공동 명의로 해주길 바라고 있었던 거야? 무슨 소리야? 아버님이 그랬잖아. 신혼 부부니까 명의는 무조건 공동 명의로 해야 뒤탈이 없다고. 맞는 말인데 뭐. 그 외에도 아버님이 날 머리부터 발끝까지 처가에 맞추게 하시는 게 일부러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시는 건지 생각이 많았어. 그래서 너한테도 혹시 나 싫어하시냐고 물어본 거야. 그런 거 아니니까 더 이상 신경 긁지 마. 그래 알겠어. 더 이상 얘기 안 할게. 난 그냥 너희 집에서 받은 대접이 너무 서러워서 한번 얘기해 본 거야. 주말. 어머님, 식사 너무 맛있었어요. 어떻게 이렇게 요리를 잘하세요? 저희 엄마보다 솜씨가 좋은 것 같아요. 반찬 종류도 너무 많고 어머님 정말 손 많이 가셨을 텐데 정말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. 에이, 그런 말은 칭찬도 아니야. 친정 엄마가 들으면 서운하겠어요. 저 거짓말 잘 못해요. 정말 저희 엄마와 요리보다 어머님 음식이 더 맛있었어요. 그리고 저희 엄마도 스스로 요리 못하는 거 좀 인정하세요.
다 밥 먹었으면 잠깐 앉아서 쉬고 있어요. 나 여기 주방 뒷정리만 살짝 하고 과일 깎아줄게요. 제가 사온 복숭아 있는데 그거 드세요, 어머님. 제철 과일은 아껴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. 제가 복숭아 깎을게요. 칼 어디에 있는지만 알려주세요. 근데 왜 복숭아를 사왔어요? 요즘 복숭아가 철이라고 하더라고요. 원래 제철 과일이나 제철 음식 먹으면 더 건강해진다는 말도 있잖아요. 제가 시장에 가서 맛있는 걸로 일일이 골라왔는데 어떠세요? 복숭아는 됐어요. 어머님 복숭아 마음에 안 드세요? 아가씨, 나랑 잠깐 얘기 좀 해요. 네. 긴 얘기는 아니고 그냥 아가씨랑 지금 말 안 하면 마음에 내내 가시가 돋아있을 것 같아서. 네, 말씀하세요. 오늘 우리 집 와서 불편한 거 있었어요? 아니요, 너무 편하게 잘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기만 했어요. 그래요, 아가씨. 집에 손님을 들인다는 건 이렇게 대접하는 거예요. 네? 내가 사실 우리 아들한테 저번 주에 있었던 일 들었어요. 우리 아들 잘났다고 싸고 돌 생각은 없지만 어디 가서 그렇게 푸대접 받을 정도로 부족한 애는 아니에요. 어머님 그건... 어른 말하는데 말 자르는 것도 버릇 없는 거예요, 아가씨. 네, 죄송합니다. 우리 아들이랑 한 3년 정도 교제했다고 들었어요. 네, 맞습니다. 3년이면 서로에 대해 완전히 알긴 너무 적은 시간이다. 아가씨는 우리 아들 뭘 보고 결혼을 결심한 거예요? 어머님, 전 오빠의 정직한 면이랑 늘 계획적이고 성실한 면이 마음에 들었어요. 그런 남자라면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. 그래? 그럼 아가씨는 우리 아들 위해서 결혼할 때 뭘 얼마나 해올 수 있어요? 우리 아들이 40평대 집 해가는 거 잘 알 테고 그 나이에 6천 연봉이면 잘 받는 편인 것도 알 테고. 그 부분은 과일 먹으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빨리 자리를 잡지 못해서 아르바이트를 길게 하느라 취직을 늦게 했거든요. 그래서 연봉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. 그래도 취직하자마자 돈 모으기 시작해서 최대한 끌어모았으니 지금 3천만 원 정도 모았어요. 설마 꼴랑 3천만 원 가지고 결혼하겠다는 건 아니죠? 당연히 혼수도 해올 거고 결혼식 비용도 같이 할 거죠?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릴 예정이긴 했어요. 오빠가 저더러 너무 무리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. 3천만 원 해오면 혼수랑 결혼식 비용은 자기가 도와주겠다고. 그래서 아가씨는 우리 아들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해오는 거야? 어머님, 오빠가 너무 잘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그렇지만 저도 3천만 원 급하게 모으느라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어요. 저랑 오빠 둘 다 결혼 늦춰봤자 크게 좋을 거 없다고 생각해서 빨리 결혼하려는 거예요. 아가씨가 빨리 하자고 우리 아들 부추긴 건 아니에요? 네? 절대 아니에요. 오히려 오빠가 더 결혼을 원했어요. 자긴 돈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요. 우리 아들이 자기 아빠 닮아서 좀 헌신적인 면이 있긴 해요. 그런데 아가씨는 생각보다 양심이 없다. 어떻게 그 돈을 가지고. 어쨌든 우리 아들이랑 끝까지 결혼하겠다고요? 어머님이 제가 부족하게 시집 오는 게 불편하시면 기간을 좀 더 두고 결혼을 미룰게요. 아가씨한테 우리 아들이 많이 중요한 사람인가 보네요. 우리 아들 소중하게 생각해요? 네, 그럼요. 오빠는 이제 제 인생의 유일한 동반자가 될 텐데 당연히 중요하고 소중하죠. 오빠만큼 절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요. 그래? 아가씨는 소중한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하는 편이야? 어떤 사람들은 소중한 사람이라도 익숙해지면 함부로 대하거나 선을 넘기도 하더라고요. 결혼해서 20년, 10년, 30년 살다 보니까 익숙해졌다는 이유로 소중한 사람한테 너무 쉽게 상처를 줘. 난 그게 참 문제라고 생각해요. 네, 알아요. 저도 어머님이랑 똑같아요. 그런 사람들은 소중한 사람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. 그래도 말이 안 통하는 아가씨는 아니라서 다행이네. 그럼 자격 없는 아가씨가 알아서 그만 떨어져 줄래? 네? 나 우리 아들 아가씨네 같은 집안에 장가 보낼 생각 없어요. 그러니까 그만 헤어져 달라고요. 아니 왜요, 어머님? 저번에 저희 집에서 오빠가 좀 실망한 것 때문에 그러세요? 난 아가씨가 우리 집에 발들이기 전부터 싫어하고 있었어요. 그래도 매너가 뭔지 알려주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서 음식도 신경 쓰고 이 말 하기 전까지 최대한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했다고요. 우리 집에 와서 존중받는 동안 기분이 어땠어요? 당연히 너무 감사하고 좋았어요. 그럼 우리 아들이 그 집에 가서 푸대접 받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? 생각해봐요. 네, 어머님 저희 집이 많이 부족했습니다. 죄송해요. 그래도 전 오빠랑 헤어지기 싫어요, 어머님. 아가씨는 소중한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제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세요? 전 오빠 엄청 소중하게 대해요. 아니요. 아가씨는 우리 아들 소중히 생각 안 해.
소중히 생각했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할 때 헤어지기 싫다고 고집 부리면 안 돼요. 그리고 눈앞에서 그런 대접받는데 가만히 있지도 않을 거예요. 어머님,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. 네? 내가 아들 얘기 듣고 너무 속상해서 못하던 술을 하기까지 했어요. 그런데 내 속이 얼마나 말이 아니었으면 술에 취하지도 않는 거 있죠? 아들이 그냥 헤어지겠다고 한 거 내가 굳이 오늘 초대하자고 한 거예요. 아가씨도 좀 느끼는 게 있으면 해서. 어머님. 우리 아들 방에 가봐요. 아들이 아가씨랑 나 할 얘기 끝나면 자기 방으로 보내달라고 했어요. 그리고 갈 땐 복숭아는 다시 들고 가요. 곧바로. 오빠. 엄마랑 얘기 다 끝냈나 보네. 오빠 내가 미안해. 오빠가 어머님 설득 좀 해줘. 난 3년이면 결혼까지 생각하기에 충분하다고 믿었는데 역시 연애 상대랑 결혼 상대는 확실히 다른 건가 봐. 오빠 나 지금 머리가 새하얘질 것 같아. 나 사실 그날 어머님 아버님 하시는 말씀 듣고 짜증이 부글부글 끓어오는데 그래도 참고 참았어. 짜증? 그렇게 짜증나면 그때 말하지. 왜 이렇게까지 문제를 키워? 그것도 하필 내가 오빠 집에 잘 보여야 하는 날. 그야 이날만을 기다렸으니까. 뭐? 그냥 그렇게 헤어져도 상관없는데 엄마가 알려줄 건 알려줘야 한다고 하셔서 굳이 우리 집까지 인사시킨 거야. 다음에 결혼할 남자 생기면 똑같은 실수하지 말라고. 다음에 결혼할 남자? 오빠 제발. 가서 너희 부모님한테 전해드려. 우리 오늘부로 파혼하는 거야. 안 돼. 우리가 왜 파혼해? 이미 내 마음은 다 정리됐어. 사회가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초면의 성인 남성을 그런 식으로 대우하는 걸 봐선 너희 집은 안 되겠다 싶더라고. 내가 상대방 돈 없는 것까진 참고 살 수 있는데 예의 없고 경우 없는 건 못 참아서. 그래 인정해. 우리 집에서 실수했다니까. 내가 엄마 아빠한테 말해서 오빠가 사과 받을 수 있게 할게. 그렇게 사과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이로 남을 리가 없잖아. 아니 오빠 이럴 게 아니라 대화로 풀 생각을 해야지. 됐고 헤어지자. 오늘부로 네 전화랑 문자 다 씹을 거고 차단박을 거야. 네가 모르는 번호로 연락할 수 있으니까 그 모르는 번호도 싹 다 무시할 거야. 이제 그만 우리 집에서 나가줄래? 오빠 이건 아니지. 밀지 좀 마. 어머님 아버님 오해해요. 저희 집 문제 제가 다 해결할 수 있어요. 동네 시끄러워. 그만하고 조용히 떠나줘. 부탁할게. 그럼 안녕. 오빠 제발 기회를 달라고.